예, 다시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나다학원에서 국어 가르치는 최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저희 입시 소장님께서 이런저런 공부 방법을 거의 웬만하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이제 저희 국어 수업만 설명드리고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어는 제가 이제 뒤에다가 자료를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수능 연계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놨는데 이제 이거 다 신문기사 다 빼고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제 국어에서 가장 첫 번째 걸리는 게 시간이 부족해요. 거든요. 이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45문제를 80분 안에 풀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고 내일도 아마 제가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원은 조금 달라요. 왜 이제 다르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름이 이제 저희가 편의상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부르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올해 고3 친구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서 EBS 연계가 되질 않아요. 그냥 문제를 그냥 만들어서 뭐 겨울방학 중에 만들어서 3월에 보고 또 지금 요 이제 4월 달에 한참 할 때 또 만들어서 또 5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올해 고3은 아이들의 성적은 요 정도 된다라는 걸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라 사실 EBS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한 얘기가 만일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는데 거기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이 나오면 그건 우연의 일치다 그냥. 그러니까 EBS를 보고 낸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 그런데 6구 수능은 좀 다릅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6월 대비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6월보다 수능이 더 심해요. 6월보다 수능이. 이제 요 지문 제가 이제 넣어드렸는데 아마 글자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이 설명만 좀 드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냐. 영어처럼 간접 연계 형태도 아니고 수학처럼 문제의 숫자를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어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수능.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딱 반년 전에 봤던. 여기는 이 교재가 작년도에 나왔던 수능완성 교재고요. 수능완성의 유형연습에 지금 국악의 북새곡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고전문학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고전문학은 무조건 100%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를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온성이 면리론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능 완성 시작이. 온성이 면리론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수능으로 가볼게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지금 수능 시험지 그대로 제가 이렇게 스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온성이 면리론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쭉 끝나면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이렇게 끝나요. 저어하다가 두려워하다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그대로 중약 앞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약 처리한 다음에 이게 중약 처리돼 있죠. 첫 번째 줄에 여기에서 뭐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출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도 여러 달 줄이다가 혹시 출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뭘로 끝났냐면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뭐 여사로다 이건데 요거 똑같습니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여사로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수능완성 이제 EBS 교재가 지문이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이제 연계하기 좋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도 보면 송순의 면왕전가라는 고전시가가 있어요. 전문이 수록돼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전문을 수록해 놓고 아이가 공부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부분을 잘라서 수능에 연계를 합니다. 물론 얘가 가니까 그 뒤에 나지문이 있겠죠. 나지문은 비연계를 넣긴 해요. 왜냐하면 난이도는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나지문은 시조예요. 3줄짜리. 그러니까 사실은 그 3줄만 읽고 독해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별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 지문을 저걸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실상 이 지문을 안 읽어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아이들의 국어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저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부족한 건 일단 첫 번째 문학은 이렇게 직접 연계가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이 직접 연계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신 시험 때 내신 공부했던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진 않잖아요. 내신 할 때. 어차피 공부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면 시간은 어느 정도 준다. 왜? 지문을 읽는 것보다는 지문을 암기한 형태로 들어올 테니까 수능 가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EBS 교재 문학 작품이 진짜 많아요. 많죠. 수능 특강에 140개, 수능 완성에 대략 한 40개 해서 170작품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어디 이제 재수종합반 가서 재수생 애들 데리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재수생 애들한테 얘들아 한 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실패를. 그러면 네가 한 번에 실패를 했다면 올해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충 알겠지. 일단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제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이고 수능으로 이 모든 게 갈려요.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을 쓰든 교과를 쓰든 어쨌든 최저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쨌든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라면 나는 170개 정도는 외우겠다. 아니 현대문학 무슨 이상한 시소설을 다 읽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170개 정도인데 그것도 EBS가 알아서 조절해서 다 잘라놨어요. 이게 지금 원래 북새국이 이게 원래 길이가 대략 이제 전문이 A4 용지로 이렇게 앞뒤를 빡빡하게 채우면 한 15장 정도 되는 되게 긴 가사예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잘라놨어요. 여기서 알아서 골라서 쓰세요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면 외울만 하지 않나?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야 네가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고3한테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문학작품이 모두 6개에서 7개가 나오는데 50% 연계니까 대략 한 3지문 정도가 연계가 돼요. 근데 그 3지문이 하나가 고전 시가고 하나가 고전 소설이고 하나가 현대 시예요. 현대 소설은 연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보통 수능에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얘네를 빼고 현대 소설을 연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연계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걸 비연계로 냈을 때 얼마나 어려워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이건 연계해서 넣어준다. 아니, 연계해서 넣어주면 연계한 거 보면 되잖아.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지금 이제 그러면 문학은 그렇다고 치고 독서는요? 자,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입니다.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지문이 작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고 여기는 이 10번부터 13번 문제 중에서 저기는 12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어요. 정답률이 22%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사실 독서의 정답률은 저는 그 문제가 어려워서 22%가 나온 게 아니라 애들이 여기까지 못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보통 애들이 문제 풀게 되면 과학기술이나 경제법 이런 것들을 날려먹게 되니까 그래서 22%는 저는 찍어서 22%라고 봐요. 그 문제를 찍어서.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하나 찍으면 2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천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을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 중에 고려된다. 어쩌고 저쩌고. 자, 요거를 그대로 가면 첫 번째 줄에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시작하죠. 신기하죠. 독서도 연계가 돼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를 빼고 이 얘기를 여기다 써주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 지금 이거 국어입니다. 이거 국어예요.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에 T1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의 길이를 L1이라고 하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를 L1-L0 같은 값. 너무 어렵죠 지금. 근데 이걸 수능에서 어떻게 내줬냐.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한 게 산형 열팽창 개수인데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어 갑시다. 저보다 더 쉽게 써놨어요. 저 말보다, 저 말보다 수능이 훨씬 더 이게 예쁘게 쓴다고 봐야죠. 그러면 물론 이 지문을 아이가 예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 지문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다면 여기에 한 2문단까지는 그냥 갑니다. 독서를 어떻게 연계하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전체를 테두리 쳐놨죠. 그죠? 이 모든 걸 묶어서 요 2문단을 요약을 해주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비문학은 연계가 돼요. 연계 방식이. 이건 6월도 똑같고 9월도 똑같고 수능도 똑같습니다.
최근 5년간도 똑같고 최근 10년간도 똑같아요. 막 뭐 어렵네 뭐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다음 보여드릴 질문이 이게 그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신문 기사가랑 같이 묶여져 있는 건데 2023년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 대통령으로 바뀌기 전 대통령 10월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를 치고 육모를 치기 전이야. 육모를 치고 그달 말에 성적표가 나올 때쯤에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수능이 학생들이 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좀 쉽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국어를 타겟팅 해가지고 국어가 너무 어렵다 하면서 갖고 온 게 지금 이 지문입니다. 이 기축통화 관련된 환율 계산하는 건데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이 지문을 빼든 게 어려워요. 지문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얘가 더 어려워요. 얘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지문은 공짜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4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이 지문을 지금 바라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다시 돌아갈게요. EBS를 얼마만큼 잘 공부했냐가 국어는 일단 첫 번째 관건인 거예요. 뭐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다 좋은데 일단 EBS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동네 학교 중에 신안고나 평고는 그래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그 수능 특강을 거의 전범위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내신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능 특강을 봐야 되겠죠. 물론 거의 다 못 보고 시험을 보긴 합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한광고나 한광여고의 경우엔 수능 특강을 안 봐요.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공부한다고 내신 공부하다 보면 수능 특강을 못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광여고는 언어와 매체라 그래서 그 문법만 시험에 내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수능 특강을 걸고 들어가긴 하는데 선생님 저 한강여고에서 합법과 장문한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거 생각 다 무시하고 그냥 엄매합니다. 다. 그 다음에 한강고의 경우에 모든 전 고3이 다 합법과 장문을 해요. 또 내신으로. 그럼 한강고에서 엄매하는 친구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한강고는 더 웃겨요. 교과서로 나갑니다. 수능 특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 교과서가 공부하기가 쉽고 내신 따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좀 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강고나 한강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내신 성적이 나오는데 최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능 공부가 안 되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평고나 신하고는 시험 대비하기 무척 어려워요. 시험 보면 너무 많으니까. 대신에 그 애들은 그만함에 수능 대비는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신 대비한다고 문학작품 하나 더 외우고 비문학을 하나 더 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카네라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뭘 하고 있냐. 지금 이미 지난 3월 달부터 여기는 이 EBS 교재가 이만큼이 연계되어 들어오니 독서는 4지문 중에 3개가 연계되고 문학은 7지문 중에 3개가 연계돼서 55%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되는데 심지어 독서는 3지문 다 연계해요. 앞에 지금 한 지문 빠져있는 게 뭐냐면 독서로 그냥 책 읽기 방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EBS 교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려고 했으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애는 국어 그래서 뭐 모의고사 그래도 한 1, 2등급 나와서 굳이 수업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연계는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1, 2등급이란 3월교육청 얘기하시는 거니까 연계가 안 된 모의고사가 연계가 됐을 때 연계가 된 공부가 된 애들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수하는 친구들도 웬만하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풀거나 혹은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정리해주는 인강은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6월 전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이번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수능특강 전범이에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다 수능특강 전범입니다. 그러면 수능특강 전범이라면 일단 아이가 수능특강을 6월 전에는 한 바퀴는 끝내야 돼요. 무조건. 국어는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하고 좀 다릅니다. 국어는 무조건 한 바퀴를 끝내놔야 된다. 수능특강을. 그 중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EBS에서 무슨 교재가 나오냐?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교재가 나와요.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교재가 이제 국어는 문학 독서가 다 나옵니다. 그걸 구입시키셔서 일단 앞에 빠진 진도 잘 안 된 거 그거라도 보라고 하세요.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우리 6월 대비는 일단 EBS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나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고전소설 어려워? 그럼 고전소설 다 공부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거기 있는 거 하나 나와요. 고전시가 2개 나오는데 가나 나오는데 나는 짧은 거예요. EBS 연계 아니에요. 하지만 긴 건 연계가 돼요. 가사 작품은. 그래서 웬만하면 EBS에 있는 고전 시간은 하라고 하세요. 해석을. 한번 해놓고 들어가라. 그렇게 분야를 잘라서 공부하면 몇 개 안 돼요. 140개인데 자르면 고전 시가 한 20개, 뭐 고전 소설 한 20개, 현대시 한 40개. 현대시는 많거든요. 가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대시는 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 시작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시 중에 실전 모의고사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자,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어머님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잘할 텐데 있어요. 이제 이름이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의고사가 뭐냐면 국어는 이제 이런 쪽이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영어나 수학은 모의고사가 잘 없어요. 그냥 인강 선생님들이 팔고 있는 모의고사가 끼가 다거든요. 근데 국어는 인강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팔린 게 이 모의고사들이에요. 여기는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라는 것들이 다 답은 뭐냐면 EBS 교재에 있는 걸 넣어서 수능처럼 50% 연계를 한 다음에 수능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비싸요. 한 회당 13,000원, 14,000원씩이에요. 저기 서점 가면 봉투 모의고사 팔아요. 3개 묶어서 12,000원을 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3개를 묶어서 12,000원인데 한 회가 14,000원이라고?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풀리셔야 돼요. 대치동 가면요. 이거 3, 4개씩 풀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간절해서요. 국어 성적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감이네, 상상이네, 한수네, 바탕이네 하는 모의고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건 시장 점유율 순입니다. 이감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한 60%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 그 뒤에 한 30, 40% 됩니다. 그래서 이감 모의고 서울 강남권으로 가면 이건 100%예요. 이감 무조건 100% 봅니다. 원래 이 이감 모의고사가 국악원에서 이제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국악원이 문을 닫았어요. 왜? 그 원장님이 수업을 잘 못하세요. 원장님 친한데 그 원장님이 수업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닌 이유가 이 모의고사 얻으러 다녔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모의고사만 판매합니다. 모의고사만. 이거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모의고사의 몇 회분만 모의고사로 구매가 가능하고 학원과 계약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는 이 모의고사의 전 시즌을 구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감하고 상상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육모 대비 지금 수업에 EBS 연계는 제가 정리를 해줄 거고 아이들 뭐가 나가냐 하면 이감 모의고사가 교재로 나갑니다. 그리고 얘를 제가 해설 강의를 제 자체 해설 강의를 찍어서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3시간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따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하지만 EBS에서 이런 지문들은 중요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찍어서 그러니까 작품 중에 중요한 걸 찍어서 정리해주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풀이 강의는 따로 인강으로 제공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대치동에도 살아남았고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학원을 안 다니시더라도 어쨌든 이 시점 모의고사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비싸? 무슨 몇 회분 안 되는데 무슨 30만 원이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오히려 이게 어머님들이 먼저 선뜻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 안 하면 요즘 애들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돈 드니까요. 돈은 지가 내는 게 아닌데 쥐들이 알아서 먼저 돈 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이거 해야지. 너무 비싸요. 아니, 비싼 집 만지는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지. 네가 비싸다고 판단할 게 뭐 있냐 했대. 아니요. 우리 엄마 돈 없어요. 돈이 없대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맞아요. 비싸요. 비싸거든요. 비싼데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하냐면 이상한 모의고사를 사서 봐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점에서 파는 봉투 모의고사 매년 제가 다 구입해 보거든요. 쓸 수 있는 모의고사가 없어요. 인간 강사 얼굴 그려져 있어요. 다 쓰레기예요. 그냥 얼굴만 빌려서 마케팅하고 문제는 다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모의고사들을 좀 하나 껴서 EBS 정리와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뒤에 뭐 후기도 있고 뭐 어떻게 수업한다 이런 거 다 있는데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간학습지와 모의고사가 따로 이렇게 배부가 돼서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은 일요일날 오전 9시 여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 저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문학하고 독서가 각각 1시간 반씩 나눠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 이런 거 해오면 저희 조교가 싹 과제 걷어가서 몽땅 다 점검해서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밑에다가 요런 건 요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멘트 달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참석을 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뭐 뒤에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맨 뒤에 보면 제 연락처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월 25일입니다. 날짜가 5월 25일. 오늘 저녁에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학원 연락 주시면 되는데 5월 25일 날 시대인재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저희 학원에서 볼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이에요. 월요일 날. 아이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때 전과목 봅니다. 국어부터 탐구까지. 이거 학원 안 다니셔도 제가 외부 시정 받으라 그랬어요. 저희 직원한테. 육모 일주일 전이에요. 연습하기 좋잖아요. 나와서 아침에 8시까지 입시를 할 겁니다. 수능하고 똑같이. 그래서 8시 입시해서 수능과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님들도 연습 삼아서 도시락 한번 싸보세요. 도시락 들려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수능날. 도시락 한번 싸보시는 것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좀 짧아요. 그 12시 1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영어 듣기를 시작해서 1시 전에 무조건 다시 입시를 해야 돼서 한 4, 50분 되는데 이 근방에 이제 시청 때문에 점심 나가면 이제 밥집들이 좀 사람들이 좀 붐벼가지고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도시락 싸우라고 안내 문자를 드리긴 할 건데 요거를 신청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학원에 안 다니시더라도 그러면 성적표가 나갈 겁니다. 어머님들한테. 물론 이제 육모 치고 난 다음에 나가겠죠. 성적표는. 성적 처리가 한 2주 걸리니까. 그래서 성적표가 나갈 거다. 누구랑 비교하기 좋으냐 하면 직관적으로 시대인재들하고 비교하기 좋아요. 시대인재 정예고사입니다. 그거. 저희 학원하고 저희는 저 시대인재하고도 계약이 돼 있어요. 그 모의고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고3들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평일날 못 보잖아요. 근데 딱 이번에는 좋아요. 그날이 대체휴일이라. 학교를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보내셔서 탐구까지 다 보게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요거 학원으로 문자 보내셔서 신청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그 시험지는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 이제 저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비용에 응시료 해서 아마 47,00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육모 전에 연습해 보기에는 5월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청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요. 연계가 되는 걸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시대인재는 연계가 돼 있어요. 수능처럼.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은 표정이 썩었더라고요. 노는데 우리를 불러?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왜? 그 내가 그랬어요. 야 문자 너네한테 보낼 건데 답장 없으면 나 무조건 너네 보는 걸로 알 거야. 근데 그랬더니
막 표정이 막 눈 안 마주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뭐 혼자.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일일이 전화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문논술 수업은 지금 개강해 있는 상태예요. 인문논술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애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명이 마감이에요. 한 반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1대1로 참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내가 수시를 쓰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저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논술을 몇 장을 껴야 될 것 같아. 불안하잖아요. 종합만 뭐 교과만 믿다가는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면 논술은 그거 붙기 힘들다던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붙기 힘들어요. 뭐 100대 1이에요, 그냥. 경쟁률이. 100대 1인데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을 쓰게 되면 알아서 그 중에 5분의 1 이상, 5분의 1이 아니죠.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겁니다. 논술은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질 거예요. 최저 애들 못 맞춰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자연계 수리 논술은 여름방학부터. 왜? 선택 과목까지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미적분, 지금 하고 있는 확률과 통계 다 끝나야 시작이라서 저희가 7월 달에 여름방학 개강할 때 수리 논술은 그때 개강할 거다. 그때 개강할 거다. 그 다음에 약술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국민대, 가천대, 뭐 삼육대 이렇게 보는 그 약술 논술이 있습니다. 약술 논술도 여름방학부터입니다. 왜 여름방학부터냐 하면 약술 논술은 EBS가 연계돼요. 그것도. 그래서 약술 논술은 진짜 노려볼 만합니다. EBS 연계만 잘 돼 있으면. 국어의 경우에 EBS 연계 지문이에요. 그냥 지문이 그거 나오고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술 논술 뭐 국민대나 가천대 정도는 괜찮다 우리가 쓰는 게 라고 판단되면 약술 논술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것도 EBS 수능 특강이 끝나야 시작이라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논술은 벌써 개강을 했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인문논술은. 그 다음에 수리논술과 약술논술은 진도 때문에 뭐 수학이 진도가 다 끝나야 수능 특강이 다 끝나야 시작이라서 7월부터 저희가 따로 개강을 한다. 그래서 논술까지 개강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하고 컨설팅도 가능하다. 컨설팅도 저희가 안내 드릴 겁니다. 이제 7월 지나면 어차피 기말 끝나야 이제 컨설팅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컨설팅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시고 가셔도 되고 수업 관련 또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여쭤보고 가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뭐 설명회 이제 7월 달 들어가면 또 수시 원서 써야 되니까 다음 설명회는 아마 원서 쓰는 설명일 겁니다. 원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렇게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업 들으면은 저 실전 모의고사 그거 문제 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달까지는 저걸 모의고사를 지금 저희 인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매 시간마다 나와서 같이 볼 거예요. 최대한 실전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도 좀 더 늘 거예요. 시험 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시험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설하고 성적표 바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이제 EBS 내용 수능 완성은 이제 제가 영상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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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과목은 제가 인강 교재를 따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인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작으로 반나누고 엄매로 반나눠서 수업 시간에 독서도 하고 문학도 하고 선택 과목 하면 애들이 이제 양이 적어요.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4강, 5강 정도로 그게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딱 문제풀이 강의 딱 만들어가지고 주고 대신에 이제 매 달마다 제가 따로 그 실전 문제를 좋은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매일매일 풀어보라고 과제를 주고 그거 검사를 해요. 기말이 좀 아직 한 번 남았으니까. 네. 혹시 학교 시험 대비해서 뭐 자료 같은 거. 그럼요. 그 이번에 저희 친구들 다 학교 내신 자료 다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맡은 학교가 이제 여기 포함, 대치동 포함, 다른 곳 포함해서 42군데거든요. 42군데 자료 다 만들어줬어요. 학교가 어디시죠? 시험은. 예. 근데 없는 성질이라 선택이. 예. 그래서 일단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많잖아요.
이번에 그거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준 거야. 이제 내신 대비 겸 수업이 다 그런 식인 거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앞에 지금 못 들어서 빠진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명히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넣는 거 있거든요. 신앙 같은 경우에 그거 일일이 지문 해설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변형 문제 만들어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주냐면 시험 3주 전에 이제 필요한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3주 전에 일단 일부 주고 2주 전에 나머지 거 주고, 왜냐면 어차피 다 줘도 한꺼번에 못 푸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나눠서 풀고 대신에 막주에 가져가서 질문하게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내신 대비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고3 3이어서 네. 기말고사 이제 한 번만 남았는데 네. 내신이 그 이수단이가 3이어가지고 네. 내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간까지 보고 나서 이제 기말이랑 수행이랑 다 합쳐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 내신의 그 간격 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거를 기말까지 계속 그 내신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수능 쪽으로 어쨌든 인서울에서는 수능 최저가 중요하니까 수능 준비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있거든요. 제가 고3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 준비할래요. 내신 어차피 이제 올려봐야 뭐 그냥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그냥 정시 준비할래요 라고 하면 제가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 정시 준비하는데 내신은 준비해.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가 한광여고나 한광고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은 내신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정시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내신하고 별대로 그냥 정시 준비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신안고나 평고 같은 경우에 내신에서 쓰는 그 수능 특강이 수능 대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를 좀 공부를 해놔야 지문이 좀 더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지금 공부를 해서 복습을 하는 거라면 아니 내신 때 애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거 변형 문제 같이 풀고 필요한 거 뭐 선생님들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정시 준비하는 친구도 내신 자료 다 받아가라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왜냐면 어차피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EBS가 그대로 나오면 그 그대로 나온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없으면 어차피 나중에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복습을 해야 된다면 그냥 내신 할 때 그걸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하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학교가 내신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제 뭐 범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한강호나 한강여고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죠. 내신을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내신을 안 하고 그냥 정시 준비 쭉 가는 게 맞는데 어차피 한강호나 한강여고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능 특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수업이 뭐 수능 대비 겸 내신 대비 겸 하고 있는데 그냥 수업 보내주셔서 수업 들리시게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어디죠 학교가? 아 평고요. 평고 시험이 많죠. 거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평고 친구들도 이제 저희가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그 지난 1월도 수업했어요. 시험 전날. 그냥 나오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 내신 준비 하잖아. 수능 준비, 이거 수능 준비 하잖아. 그래서 평고 오면 일단은 기말고사까지 아예 이제 내신을 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신이 어차피 수능 특강이니까 거기까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내신을 조금 이렇게 아예 손을 놓지는 말라고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본인이. 아, 노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 정시 쪽에 좀 더 맞추는 게 맞죠. 하지만 내신 막판에 한 1, 2주는 집중 있게 수능 특강 복습을 하긴 해야 된다. 시험 범위 맞춰서. 이번 딱 그 평고가 반반 나오는 거라 반반 구조라서 이번에 지금 고전시하고 고전설 다 들어갔거든요. 다음번에 아마 현대시하고 현대설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뒷부분 들어갈 거라서 그 다 하고 나면 EBS 교재 한 권이 끝나요. 딱 시험 범위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연매를 하는데 화장을 하지.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하는데 엄매를 하는데 화작으로 바꾸겠다. 근데 그 화장을 시작했으니까 공부량이 엄청 적은 거라서 그거는 공부 따로 뭐 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공부량은 적어요. 그래서 바꿀 거면 지금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 제 생각은 그럼
그렇죠. 시작은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공부를 할 양은 없는데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아니 어. 공부량이 그거는 따로 특별하게 공부할 게 없다고 아이가 얘기를 아, 그게 드린 말인 겁니다. 공부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과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면 이 화작은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아요. 들어가는 지문만 달라지지. 그래서 그 문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은 그냥 읽고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시간도 잘 안 줄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요령이 인강으로 제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한 4강, 5강 정도 됐는데, 야, 이렇게 순서 바꾸고, 요렇게 지문 읽으면 좀 더 빨리 읽어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 문제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문만 내용만, 그래서 그건 공부를 해야 되고, 선택 과목은 무조건 문제 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작을 애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공부해요. 모의고사 날. 모의고사 날 공부해요. 답답하죠. 모의고사 날 공부하니까 늘 이게 그랬다고 수능 가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작 같은 경우에 저는 어차피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교재 줄 건데 만일에 이제 따로 그냥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야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저 이감하고 상상해서 엔제라는 게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화학과 작문 엔제 해서 25회분짜리 미니 모의고사 나와요. 그래서 이제 3권이에요. 기출문제집 하나, 그 다음에 이감 엔제 하나, 상상 엔제 하나, 요 3개는 풀어야 된다더라. 예, 3개. 기출문제. 그러니까 화학과 작문 기출문제. 그럼 엄매도 똑같아요. 엄매도 언어 매체 기출문제, 이감에서 엔제, 상상에서 엔제인데 제가 순서를 이렇게 불러드린 게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감하고 상상을 순서를 왜 이감을 먼저 불렀냐 하면 이건 점유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감이 쉬워요. 문제가. 이감이 좀 쉽고 상상이 좀 어려워요. 선택 과목이.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기출 풀고 이감 풀고 좀 쉬우니까 여기서 쉽다는 건 수능보다 쉽진 않습니다. 이게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이감이. 그래서 이감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능 남겨놓고 상상 풀고 하면 본인 약점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문제 자주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거 보완하면 되고 엄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개념 놓쳤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감은 좀 이제 엄매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 많이 쓰고 문법이 상상은 좀 이렇게 진짜 어디 막 대학교 무슨 어디 논문에 나올 법한 문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수능에 한두 개씩 껴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그래서 상상 푸는 애들이 그거가 좀 대비가 돼서 그래서 이감 풀고 상상 풀고 여기까지만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푼다 그러면 25, 50회니까 매일매일 풀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격일 혹은 3일에 한 번. 5월, 8월, 10월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5, 80은. 5, 80은 왜 5, 80인지 아시죠? 6모전, 9모전, 수능전이요. 한 달 남겨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화작은. 엄매는 계속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화작은 무조건 5, 80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사서 풀라고 하세요. 예, 무조건 풀라고 한다더라. 시간 맞춰놓고. 엄매든 화작이든 무조건 15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15분 안쪽인데 베스트는 13분입니다. 베스트는 13분. 13분 내로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대신 13분 내로 들어가는 걸 베스트로 잡을 때의 기준은 그러니까 하나를 초과해서 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출 자신 없으면 좀 늘어지더라도 15분 안. 다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다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질문. 예, 가셔도 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자기가 아이가 많이 해가지고 뭐 말을 못해. 이름이 어떻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김소율 엄마 아빠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네. 수시 종합전형을 지원을 주종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국어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등급이. 근데 이제 수학하고 사회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시험 내에서. 네. 이게 이제 그 인문계열 쪽 지원인데 네. 국어 영어가 낮고 수학 사회가 높은 게 어떤 유불리가 좀 작용을 하나요? 수학하고 사회가 높고 국어 영어가 낮으면 일반적인 인문계열의 과들은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 내신도 비슷한 양상일 거잖아요. 내신이 그래요. 내신이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상경계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마다 내신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4과목이다 5과목이다 했을 때 이걸 뭐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과마다, 이게 학교마다 좀 다 달라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과마다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내신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상 상경계열 지원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다만 그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 문제가 이과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넘어오는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넘어오는 이과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나 영어영문학과를 가려고 넘어오진 않아요. 하게 되면 다 경영학과 상경계열을 가려고 넘어오는 거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반수를 하고 말고는 그건 자율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수학 비중이 높은 과로 지원하시는 게 맞죠. 원장님이 보시기에 평고 그 네. 시험 난이도가 네.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그 난이도가 좀 많이 높나요? 평고 시험이? 평고 이번에 국어 뭐 1등급 컷이 뭐 80점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평고 국어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나라고 이건 지금 평고 3학년 국어 1등하는 애가 지금 저희 학원 다녀요. 네, 1등하는 애가. 저번 3월 모의고사도 이제 전체 1등했고, 국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간도 이제 너 이번에 내신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저 1등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인데 했더니 90점 초반? 뭐 90점, 뭐 부시 얼마나, 그래서 2개인가 3개인가 틀렸다고. 그래서 그래, 많이 어려웠대. 그랬더니 일단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일단 평고는 수능하고 비교해서의 난이도보다는 범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때까지 그 범위를 한 번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양 자체가. 그러니까 비문학이 18개가 들어가고, 지문이 18개가 들어가고, 문학이 지금 총 24개가 2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쨌든 거기서 가공하고 변형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 뭐 한 10몇 개 들어가고 20몇 개 들어갈 때 이 학교는 지금 지문만 거의 한 40개가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 개수에 치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느낌을 갖겠냐면,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내신 성적을 많이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미 이제 중간고사 내신 범위가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내신 범위가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죠. 평고는. 그럼 예상되는 기말고사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을 좀 진작에 해야죠. 진작에. 네네. 네. 어차피 이거 EBS 해야 됩니다. 수능 보려면. 그 마지막으로 네. 그 경훈이가 학원을 꽤 오래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고1 아마 중간 경훈이 아버님이시구나. 네, 다녔거든요. 네, 학원에 대해서 뭐 일전에 뭐 잘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국어 선생님 되게 좋으시다고 얘기하고 3학년 때 국어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또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등록 좋다고 그러고 3학년 때 꼭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태도나 학업적인 그 지식 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지. 아니 근데 수업을 경훈이가 제가 경훈이한테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아이가 수업을 너무 열심히 잘 들어요. 태도도 너무 좋아요. 잘 해요. 욕심도 많고. 근데 이제 이제 어차피 이건 경훈이랑 제가 얘기할 문제라서 제가 경훈이한테 따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육모 끝나고 이제 어쨌든 지금 내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하고,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시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할 얘기긴 한데,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그 공부의 방식이나 태도가 문제가 되진 않고,
다만 이제 본인이 1, 2학년 때까지 이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애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 믿어요, 지금. 못 믿으니까 답을 더 꼬아서 생각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지문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인데 이걸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뻔하니까 아니 A가 이렇게 써줘 아니 근데 이렇게 뻔한 거예요가 되니까 A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본인 이제 왜 그 운동선수를 입소한다고 하잖아요. 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지금 내신은 뭐 내신 준비한 이제 열심히 지문 읽고 하는 거니까 하는데 수능은 지금 당장 이걸 뭘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지금 학기 중이라 좀 혼란스러울 거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시간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길게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드리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당장 육모 한 달 남았고 뭐 내신도 지금 치우고 있는 중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뭘 이렇게 그 항상 운동 선수들 같지만 이렇게 뭐 무슨 뭐 배트의 무슨 뭐 방향을 좀 바꾼다거나 이렇게 뭐 템포를 좀 바꾼다 하면 이제 오히려 더 헤맬 거라. 그래서 일단 1학기는 그냥 이제 최대한 아이가 좀 잘 국어에 익숙해지고 문제를 좀 더 쉽게 가게끔 계속 옆에서 지금 제가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대대적인 바꿈은 조금 있긴 해야 돼요. 이게 정체 기간이 좀 있어서 이게 정체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하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네, 주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맞이하는 자기의 지금 태도보다는 좀 덜 자신감 있달까? 제가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조금 조정을 해주고 바꿀 수 있는 걸 다른 걸 이제 다른 애들하고 좀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해서 좀 바꿔주려고 하기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훈이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제 게다가 이제 그 주변에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몇 놈들이 이제 그걸 좀 잘 하다 보니까 더 본인이 이제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조금 이제 어차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이 치르는 이 모의고사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수능에서 이제 커리어 하이가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제가 좀 조정을 해서